여기서 의문이죠. 임플란트 평생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대부분 병원에서는 뼈가 부족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라고만 설명합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뒤에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임플란트를 오래 쓰고 싶다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2 정지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실제로 꽤 자주 발생하는 임플란트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지만 정작 실패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드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임플란트 실패의 숨은 원인과 예방,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임플란트 치료가 무엇인지부터 그리고 어떤 원리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겠죠? 임플란트 시술이란 상실된 치아의 자리에 인체의 무해한 생체 친화적 금속인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인공치근을 턱뼈에 식립하는 시술입니다. 이 인공치근이 뼈와 단단하게 결합된 후 그 위에 치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보철물을 연결하여 본래 치아의 기능과 형태를 회복시킵니다. 이 임플란트 치료의 핵심은 바로 골유착이에요. 임플란트의 주재료인 티타늄은 우리 몸의 뼈세포와 직접적으로 단단하게 결합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외부의 강한 힘이나 감염 없이 안정적인 환경이 유지된다면 뼈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으로 자라들어와 마치 한 몸처럼 단단하게 붙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 치아 뿌리처럼 강력한 지지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죠. 임플란트 평생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먼저 나의 임플란트 오래 쓰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하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뼈의 양만 보고 질을 묻히는 진단의 함정에 빠집니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뼈가 부족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라고만 설명합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CT를 찍어보면 뼈의 높이와 폭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뼈의 밀도와 질입니다. 제 경험상 겉보기에는 뼈가 충분해 보여도 내부 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 전 세밀하게 식립 부위의 골 자체를 진단 및 평가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고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플란트가 뼈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서 촉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골 유착에 실패하게 됩니다. 나의 임플란트 오래 쓰고 싶다면 꼭 알아둬야 하는 첫 번째, 골질을 세밀하게 평가받으세요. 두 번째,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드릴 과열이 대표적이에요. 뼈를 뚫을 때 드릴이 너무 뜨거워지면 뼈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47도 이상씩 골 괴사가 가능하며 이걸 열 손상이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전혀 느끼질 못해요. 하지만 이후 골 유착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드릴 회전 속도를 조절하거나 생립식음수로 충분히 냉각하면서 수술해줘야 합니다. 사실 이것도 골질에 따라 다르니까 골 평가가 중요해요. 또한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와 각도 오류가 빈번합니다. 수술 전 정밀 CT 분석이 부족했거나 수술 시 식립 깊이와 각도 확인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깊이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선 임플란트 식립 부위 주변에 해부학적 경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악관, 상악동과 같은 중요한 부위를 침범하면 감각 이상이나 만성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깊이를 고려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나의 임플란트 오래 쓰고 싶다면 꼭 알아둬야 하는 두 번째, 수술 전 디지털 정밀 분석을 통한 식립 깊이와 각도를 평가받으세요. 세 번째, 사후 관리 시스템의 허점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뒤에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골 유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염증이 생기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임플란트 실패의 60% 이상이 이 초기 3개월 동안 결정됩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없으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돌이킬 수 없게 되죠. 환자의 개별 건강 상태, 구강 위생 관리 정도, 흡연, 음주, 식습관 등 생활 습관 문제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술 후에도 초기 안정성과 장기 안정성이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인 내원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전신 건강 체크, 수술 부위 체크, 구강 위생 관리 및 식습관 지도, 교합 점검을 통한 새로운 교합 간섭 제거 등 수술 초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의 임플란트 오래 쓰고 싶다면 꼭 알아둬야 하는 세 번째, 전신 건강 관리, 구강 위생 관리, 식습관 관리, 교합 관리로 꾸준히 관리해 나가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초기 관리뿐 아니라 환자의 연령대와 생활 습관에 따른 위험 요인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강 위생관리 소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신질환 관리 부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50대 남성의 경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의 흡연 음주로 인한 미세혈관 손상, 스트레스에 의한 이갈이 습관, 구강 관리 인식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령대에서 임플란트를 하신다면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철저한 위생 관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실패 경고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잇몸 출혈. 두 번째, 묵직한 통증이나 압박감. 세 번째,
심해지는 구취.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 초기 대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임플란트 수술 후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염증 단계에 따른 대처법입니다. 초기 염증이라면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스케일링과 항생제 치료, 그리고 철저한 보건관리 교육을 통해 90% 이상 호전됩니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염증이라면 외과적 처치가 필요해요.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임플란트 표면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 필요에 따라 뼈 이식을 병행합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고류착이 완전히 실패했다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재수술 성공의 핵심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제거 후 최소 3-4개월은 기다려야 해요. 급하다고 서두르면 실패합니다. 둘째, 실패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결책 마련입니다. 뼈의 질이 문제였다면 뼈 이식을 병행하고, 감염이 문제였다면 철저한 멸균과 항생제 예방요법을 적용합니다. 셋째, 환자분의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금연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등 모두 갖춰져야 해요. 이 3가지가 모두 준비된다면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성공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지 않는 예방입니다. 수술 전 충분한 상담과 검사, 수술 후 철저한 사후 관리, 그리고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이 임플란트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수술 실패 예방을 위한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볼의 정확한 평가. 두 번째, 정밀 진단을 통한 임플란트 식립 깊이와 각도. 세 번째, 수루 관리. 임플란트 오래 쓰고 싶으면 이거 봐라 싶으신 분들 있죠? 가족, 친구,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2 더하기 2 정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